일단 암기 테스트지 나눠줄 건데 암기 테스트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필기를 해요. 내가 암기 테스트지 여기 앞에 만들어 놨는데 저건 이제 나중에 빈칸을 뚫을 건데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 편하라고 종이로 만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는 좀 필기를 하세요. 증기압력과 끓는 점을 들어갈 건데 증기압력은 도대체 뭐냐면 자, 이거 왜 이러냐 이건? 잠깐만. 펜이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자, 증기압력이라는 게 뭐냐? 정말로 증기의 압력이야. 그대로야. 적어놔. 증기의 압력이야. 근데 단서가 붙어 얘들아. 단서가 동적 평형 상태에 반드시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증기의 압력이야. 알겠죠? 근데 나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동적 평형을 승현이가 몰라. 승현아, 동적 평형이 무슨 뜻이야? 이게 화학 원에 있었거든? 이 동적 평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야. 아유, 너 거꾸로 그렸다. 화학 원을 잠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게 뭐냐면 그릇이 있어. 나 물을 떠났다?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하지. 그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증발하다 보면 여기 수증기가 꽉 어떻게 되겠어? 꽉 차겠지. 그지? 그럼 얘네가 수증기가 다시 어떻게 도 되니? 물로? 그렇지. 다시 응축도 돼. 응축도 돼. 응축도 되거든? 근데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응결 속도, 응축이라고도 하고 응결이라고도 해요. 응축이라고 적어놓자 그냥.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5개가 날아가. 기체로. 그럼 다시 몇 개가 들어와야 돼? 5개가 들어와야 돼. 왜 이렇게 덥지? 여기 지금 좀만. 자, 이게 동적 평형 상태야. 5개 날아가면 5개 들어오는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야. 뭐 적는 거냐? 요거? 동적 평형 상태에 잊으면 안 돼. 자, 증기 압력이라는 거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요 기체 분자들이 이 액체에서 탈출한 기체 분자들이 용기 벽면을 밀치는 압력이야. 당연히 액체면 증기가 발생하잖아. 니네 사이다 뚜껑 따도 알아. 느낌 있어. 사이다 뚜껑 따면은 기체가 칙 새어나오는 소리가 어때? 들리잖아. 그지? 그럼 그 기체가 벽면을 누르는 압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자, 증기 압력은 반드시 자, 이게 증기의 압력인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아직 물을 집어넣은 지 얼마 안 돼서 5개 탈출하는데 2-3개만 들어오면 그거는 동적 평형 아니어서 그땐 증기 압력이 아니야. 알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잘 봐봐. 이게 그냥 이거는 여긴 필기 안 해도 돼. 그림을 보면 자, 물을 바로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은 지 얼마 안 됐어. 집어넣자마자 사실 뭐가 막 탈출하기 시작하겠어? 물 분자가 탈출하기 시작할 거야. 그지? 기체로. 그럼 이게 기체가 돼서 어디를 밀기 시작해? 그지? 여기를 밀기 시작해.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대기압이란다. 여기 진공 상태잖아. 그지? 응? 진공 상태여서는 아무런 기체가 이쪽도 기체가 없고 이쪽도 기체가 없으니까 안 밀다가 여기서 기체가 탈출해서 미니까 쭉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죠? 그죠? 그때 이만큼의 압력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증기 압력. 증기 압력.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 이거 안 어려워. 여기 다 외우는 거야, 진짜. 오늘 하는 1시간 내용이 여태까지 했던 내용 중에 진짜 쉬운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 왜냐?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야 돼. 자, 근데 내가 문제를 낼게. 자,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에서 어떤 A라는 액체랑 B라는 액체랑 C라는 액체가 있어. 3가지 액체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던 거야. 그랬더니 이 높이가 A가 제일 높고 B가 그 다음에 C가 제일 낮았어. 자, 똑같은 온도야. 똑같은 온도고 같은 양의 액체들을 집어넣고 실험한 거야. 실험 이 기구가 3개겠지?
A도 실험하고 B도 실험하고 C도 실험했어. 근데 이 높이가 A가 제일 높아. 이때 분자 사이의 힘이 누가 제일 셀까? 그건 누가 제일 셀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가장 많이 그냥 인력이 세서 그러니까 얘가 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셀 거라고 생각해? 왜 셀 거라고 생각해? 높이가 낮다라는 거는 뭐가 잘 탈출을 안 했다는 거야. 이 기체가 탈출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사이의 힘은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추하건대 누가 제일 세야 돼? C가 제일 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단원이야. 이게 어렵냐고. 이거 어려워? 안 어렵지, 그지? 그럼 이제 내용이 다 된 거야. 자, 일단 봐봐. 자, 일단 분자 사이의 힘이 작으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분자 사이의 힘이 작으면 끊고 도망가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그지? 그럼 많이 도망가지, 그지? 많이 도망가죠? 기체 분자가 많지? 그럼 압력이 크니 작니? 승현아, 크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된다? 크다.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왜인지 알겠죠? 왜인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 니네가. 근데 저기 종이에 다 뚫어서 볼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너무 뜨거워. 뜨거우면 야,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많이 발생하니 적게 발생하니? 많이 발생. 뭘 생각을 해?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어떻게 돼? 뭐래니? 처음에 액체였어. 전부 다 액체였어. 온도가 높아. 그럼 기체가 많이 발생해, 적게 발생해? 많이 발생하죠. 그럼 증기 압력이 어때? 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잠깐,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대답했지? 그러니까 어쨌건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벽면을 많이 밀쳐서 증기 압력이 셀 수밖에 없어. 그죠? 당연한 거죠.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증발이 잘 되니까. 그죠?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 뚫어가지고 올 거야. 우리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랬죠? 다다음 주에 암기 테스트만 해도 10몇 페이지야. 그러니까 오늘 암기를 다 끝낼 거야. 암기 다 해가지고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증기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여기가 시험에 100% 나올 거야. 100%. 시험에 100%. 근데 이거 틀리는 인간도 많아. 자, 끓음하고 증발은 다른 거야. 이거는 중1도 대답을 해. 왜냐면 이게 중1 시험범이거든, 얘들아. 증발과 끓음의 차이가 뭘 것 같아?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 모든 온도에서 어쨌건 우리가 겨울에도 빨래는 말라. 그지? 그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액체 표면에서만 탈출해. 증발됐다라고 하면 액체 표면에서 탈출하는 거야. 근데 끓음이라는 거는 끓는 점 이상이 됐을 때, 야, 물이 괜히 끓니? 아니면 물은 몇 도씨에서 끓니? 100도씨에서 끓지만 증발은 0도씨부터 증발이 돼. 차가운 물도 증발은 해. 그지? 하물며 얼음도 승화해, 얘들아. 얼음도 기체로 바뀌어. 끓는 점 이상에서 표면이 아니라 전체에서 끓어. 내부에서도 끓는다고. 너네 물 끓일 때 밑에서도 바글바글 하잖아. 그지? 증발할 때 밑에서 바글바글 하니? 아니지. 그지? 내부에서도 끓어. 끓으면 졸면 안 돼. 진도 나갈 때 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어. 끓는다는 게 끓는 점 이상에서 내부에서 바글바글 되는 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이게 유치하게 안 하고 유식하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앞으로 끓는다라는 건 언제 끓느냐?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 끓어요. 알겠죠? 어렵지, 말이. 자, 우리가 이렇게 액체가 있어. 근데 액체 표면이 잔잔하지.
근데 얘네가 기체 분자로 날아가고 싶어도 보이지 않게 누가 누르고 있어? 대기압. 그래서 이 외부 압력, 이 대기압 있지, 공기가 누르는 힘과 이 안에서 증기가 발생해서 누르는 힘 있지, 그지? 그게 같아지는 순간 안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니네가 깜짝이야, 저 뭐야? 천장에 뭐 있는 줄 알았어. 자, 이걸 외워야 돼. 뭐랑 뭐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증기 압력이 뭐랑 같아지는 순간?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야. 증기 압력, 우리가 포인트를 외워야 돼. 말이 되게 길잖아. 액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증기 압력이 커지다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 그러지 말고 포인트만 일단 외워. 포인트만.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어?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현상이야. 뭐랑 뭐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 이걸 외워갖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다른 걸 못 써도 내가 끓음 땡땡 이렇게 해놨거든. 다 뚫어놓을 거야. 그러면 뭐랑 뭐가 같다라고는 써야 돼?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 됐어요? 그러면 끓는 점을 붙였거든? 그 점은 온도야. 우리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몇 도라고 배웠어? 그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100도라는 건 도대체 언제냐? 외부 압력 1기압 760mmHg거든? 그 1기압과 증기 압력이 1기압이 될 때의 온도가 몇 도였던 거야? 100도는 돼야 증기 압력이 760mmHg는 발생해. 100도는 돼야. 자,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서술형에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이 부분이 이제 화학2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20년 넘게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오히려 애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잘 풀어.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를 이 증기압력으로 서술하시오 하면 서술을 못해. 니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이 설익는 이유가 있어. 그것을 증기압력과 끓는 점을 가지고 서술을 해봐. 뭐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외부 압력이 여기서 또 깎일 소지가 있어. 어떤 압력인지 네가 안 쓰면 증기 압력인지 외부 압력인지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일단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지?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증기 압력이 낮아도 끓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외부 압력과 어떻게 돼? 증기 압력이 같아져. 그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조금만 끓여도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져 버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끓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졸려? 안 돼. 졸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기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거 잘 나와. 짱 잘 나와. 이거 왜 잘 나오냐면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놓고 너네들한테 기준이 뭔지 얘기 안 해줘. 기준이 뭔지 얘기 안 해주는데 기준은 항상 몇 기압이야? 이게 항상 1기압이야 얘들아. 항상 1기압. 당연히 1기압이지. 그지? 그러니까 1기압일 때 아니 저 추운가 보다. 아니 괜찮아? 추우면 얘기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 그래서 액체마다 끓는 점이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모든 액체들을 다 갖다 놓고 1기압일 때 도대체 끓는 점이 얼마인지를 다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자 이거는 당연히 100도씨에서 끓었으니까 누구야? 물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내가 이제 요 뒷그림을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요 그림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부터 설명하고 얘기할게. 잘 봐. 이 그림은 뭐냐면 물에 대해서 온도를 높여본 거야. 온도를 높였더니 증기압력이 서서히 어떻게 되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해. 그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 760이 되니? 100도일 때 760이 돼. 그지? 그래서 얘의 끓는 점이 100인 거야. 자, 이렇게 읽는 거거든? 자, 그럼 이 밑에 그림만 한번 봐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봐. 그림만 봐. 이게 책을 보지 말고 그림만 봐.
자, 이 책은 친절한 거야. 뭐가 있으니까. 점선을 줬으니까. 근데 미쳤다고 저 점선을 주겠니? 안 준다고. 그죠? 우리한테 끓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일단 760선을 쫙 그어야 돼. 니네가. 알겠어?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하시오 하면 니네가 761ATM인 거 알죠? 여길 쫙 거서 760과 만나는 온도들을 읽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끓는 점이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보면서 그냥 대답을 해봐. 분자 사이의 인력이 누가 가장 크니? 너 오늘 되게 좀 컨디션이 좋은데. 얘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일단 좀 늦긴 했지만 맞았어요. 아세트산이 제일 어때? 끓는 점이 끓는 점이란다. 분자 사이 힘이 셀 거라고 유추가 되죠. 왜? 온도가 이렇게 높아야지만 증기압력이 겨우 760이 된다고. 그러면 애들이 잘 안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됐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세면 분자 사이의 인력도 셀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크면 분자 사이의 인력도 클까? 같은 온도인데 벌써 많이 날아갔지. 그럼 쉽게 끊고 도망간 거지. 그럼 이게 분자 사이 인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이 말장난들 엄청 한다고 지금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내가 질문했던 것들 다 있어. 당연히 같은 온도에서 이건 이제 그래프 주면서 읽으라고 해. 같은 온도에서 당연히 이걸 얘네를 외우는 건 아니야. 그래프는 주고 그래도 물어보거든.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같은 온도를 비교해봐. 누가 제일 세? 그렇지. 다이에틸에터. 그죠? 요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압력이 작은 액체일수록 분자 사이의 힘이 크다라고 한 거는 이건 거꾸로잖아. 만약 같은 온도에서, 이거 질문이 잘못됐어요. 시작할 때 같은 온도에서라고 했어야 돼.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작아. 제일 작은 게 지금 아세트산이지. 그지? 그럼 얘는 쉽게 못 날아간다는 소리야. 그지? 됐죠? 그러니까 분자 사이 힘이 큰 거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끓는 점이 크면, 우리 이거 중학교 때 그거 외웠어. 끓는 점이 크면, 높으면 잘 못 끓는다, 잘 못 날아간다는 거니까 분자 사이 힘이 어떤 거야? 센 거야. 자, 이것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지? 이거 말이야. 이거 방까지 한 거. 어려워? 이게 내가 지금 이제 감을 못 잡겠어. 니 진짜 알아들은 건데 문제 하나 풀어봐. 항상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요것들 의심을 해야 된다고. 55쪽에 딱 있네. 5번. 딴소리 하면 안 돼. 딴소리 하면. 응? 있어. 그럼 네가 얘기해봐. 답이 뭐야? 3번이라고? 자, 우리 친구 일단 너 얘 따라 하면 안 되고 네 생각대로 해야 돼. 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해. 근데 너 너무 천천히 하면 50년 잔다. 응? 3번. 자, 분자 간 힘이 가장 큰 거. 어떤 게 제일 크다 그랬어요? 기준 끓는 점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그죠? 지금 D가 제일 끓는 점이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너 3번이라, 잠깐만, 일단 이거 틀렸다고 했잖아. 그지? 기준 끓는 점은, 자, 760을 쫙 그라 그랬어, 내가. 맨날 이거 항상 기준이라는 말 나오면 760 쫙, 거기에서 이렇게 읽은 게 그게 기준 끓는 점이야.
그럼 기준 끓는 점은 A보다 B가 높고 B보다 C가 높고 C보다 D가 높은 거야. 그죠? 이것도 틀렸어. 근데 외부 압력이 400이래. 그 외부 압력이 400일 때 끓는 점은 갑자기 왜 물어보나요? 하지 말고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가 끓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인 거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응? 여기는 내가 아까도 말하지만 진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를 니네 PV는 NRT 백날 해도 저거 문제 만약에 엄청 어렵게 나오면 못 푸는 건 너네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못 풀어.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외워갖고 와야 돼요. 며칠 뒤면 또 머릿속에서 없어진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상평형 그림이야. 상평형 그림 넘어가. 47쪽 47쪽에 자, 이 상평형 그림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상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상이 파즈 몇 가지 상이 있어. 세 가지 상이 있죠. 그죠? 액체, 고체, 기체. 그지? 그래서 잘 보면 여기 고체, 액체, 기체 부분이야. 응? 근데 X축과 Y축은 항상 읽어야 돼. 거꾸로 주면 뒤바뀐다 얘들아. 만약에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먼저 떠올려봐. 물. 자, 우리가 평상시 지구는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야. 항상 지구는 이 상태야.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 지구가. 그죠? 그럼 잘 봐. 1기압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증기 압력을 다 이제 곡선 연구해 놨단 말이야. 그지? 물의 증기 압력 곡선 아까 기억나지? 여기 있어요. 물의 증기 압력 곡선이야, 이게. 그지? 지금 이게 이건 거야, 이거. 증기 압력 곡선. 응? 그래서 1기압일 때 얼마에 닿아야 돼? 100도에. 그죠? 이게 뭔 뜻이냐? 잘 들어. 자. 얘를 거서 아이고 너무 이제 위에다 걷네. 자, 얘를 이렇게 걷어. 요 지점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였어. 그죠? 기억나죠? 요 지점에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해. 그럼 100도씨 이상이야? 그럼 어떤 상태겠어? 물이 100도씨 이상이야.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지. 너 100도보다 더 뜨거운 물 봤어? 애들 중에 착각하는 게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이 정말 오랫동안 끓으면 물이 200도, 300도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맞아? 물은 끓는 동안 항상 얼마를 유지해? 100도를 유지해. 그러니까 100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면 이미 물이 아니야. 1기압에서 물론 압력밥솥은 예외예요. 외부 압력을 높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1기압이야, 1기압. 자, 그래서 요 지점에서 벗어나면 기체야. 응? 그러면 얘가 언제 어는 거 알잖아. 얘 언제 얼어? 0도에서 얼어. 그지? 그럼 이 0도와 100도 이 사이는 무슨 상태겠어? 액체 상태. 어려워? 읽을 수 있겠죠, 그래프. 그러면 요 밑에는 얼었으니까 고체. 당연히 이 밑에는 온도가 영하야, 영하. 고체.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상 그냥 1기압 상태만 표시를 하지 왜 뭐 이런 거는 왜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물을 가져다 놓고 온도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압력도 어떻게 해본 거야? 올렸다 내렸다 해본 거야. 온도만이 이 물질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 압력도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거든. 그랬더니 잘 봐. 자, 이 물은 독특하게도 이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물에 대해서 해. 물에 대해서 언제 하냐면 오늘 할 거야. 내 목표야. 오늘 해야 되는데 물이 어딨냐면 이 다음 챕터에 있어. 이거 우리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챕터나 건너뛰어.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물을 잘 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어. 저 얼음일 때 빈 공간이 더 많아. 지금 보이니?
얼음일 때 얘네 왜 그러냐면 이제 얼음이 되면서 얘네 수소결합 때문에 이 육각형 구조를 딱 띠게 돼 이렇게. 이 안에 비어 있어. 얘는 누구예요? 근데 그 뒷면에 있는 애야. 육각형의 그 뒤에 또 육각형, 그 뒤에 육각형, 그 뒤에 육각형이 그냥 그려져 있는 것 뿐이지 가운데 뻥 뚫렸거든?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압력을 억지로 줘서 이 결합 구조를 무너뜨리면 누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야. 이 육각형 안으로 물 분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들어온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힘을 줘서 압력을 줘서 이 수소결합을 끊어갖고 저 물을 저 안으로 집어넣으면 오히려 얼음이 녹아. 근데 이거 좀 신기한 거야. 니네 신기하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중학교 때 고체보다 액체가 좀 더 활발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과연 여기 다 끝낼 수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목표야. 왜냐면 다 외우는 거라 사실 마음 같아서 이거야 외워 이러고 싶은데 그냥 설명은 해야지. 그래서 네, 자, 야, 내가 정말 그럴까 봐. 이 액체들 막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는 거를 한 데다 나란히 모으면 원래 뭐가 돼야 돼? 고체가 돼야 돼. 압력을 줘서 정리하면 고체가 돼야 돼. 그 잘 보면은 요 지점이 액체잖아 지금. 그냥 여기 지점은 액체야. 그지? 아니야? 맞지? 근데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압력을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로 가? 고체로 가. 왜? 액체를 꽉 눌러서 정리했으니까.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근데 신기한 건 잘 봐. 얘 분명히 얼음이었어. 그지? 근데 얘는 물이야, 물. 지금 물. 우리가 알고 있는 H2O에 대한 거야. 정말 예외적인 물질이지. 얘 좀 예외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자, 일단 얘를, 자, 고체였어. 그지? 근데 얘를 압력을 줘서 꽉 눌러. 온도는 일정해. 지금 온도가 X축에 있으니까 Y축이 압력이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압력만 증가하는 거다. 자, 이대로 쭉 올렸더니 뭐가 돼버려? 액체가 돼버려. 그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야야야, 내가 듣고 육각형 구조를 파괴시켜서 그 안에다 물 분자 집어넣으면 애들이 녹아버린다고. 알겠죠? 이건 좀 물의 독특한 특성이라서 시험에 100%야. 야, 너네 물 마셔, 안 마셔? 당연히 맨날 마시지, 그지? 우리가 물만큼 중요한 물질이 없어. 근데 물만 지금 이산화탄소만 이거 아니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다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근데 다들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물 혼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기울기를 음수라고 하지. 너 이거 기울기 음수인 거 알지? 이 양수인 거 알지? 그치? 그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진짜 안 해도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이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는 건 물만이야 지금. 됐어? 근데 이거 내가 아까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아마 써 있을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은 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밀도가 이따도 얘기했겠지만 얼음은 밀도가 작니 크니? 잘 생각해봐. 오승현이 빙하가 어디 떠 있어? 물 위에 떠 있어? 물 아래 떠 있어? 물 위에 뜬다는 건 밀도가 어떻다는 소리야? 작은 거야. 그 왜 밀도가 작겠어? 부피가 커서. 같은 질량인데도 부피가 커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부피가 크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빈 공간을 채우면 녹아서 압력을 가하면 녹는다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죠? 같은 소리야. 밀도 얘기 꺼낸 거는. 근데 이따가 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할 거야. 물이라는 챕터가 아예 따로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잊으면 안 돼. 자, 잊으면 안 돼. 융해곡선. 근데 융해 뜻 모르는 거 아니야? 융해가 무슨 뜻이야? 몰랐어? 큰일 날 뻔했다.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야, 이거 내가 이걸 모르는 줄 모르고 얘기를 안 하고 뻔했네. 그 다음에 승화는 그럼 뭐야? 그렇지. 기체에서 고체되거나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 건너뛰는 거. 이걸 승화라고 해. 어쨌건 중간 상태 없어. 액체 상태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 녹는 거야, 녹는 거. 융의 곡선이 음수값을 갖는 건 물밖에 없어. 자,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 내가 화학공학과를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그 연력학 교수님이었어. 연력학 교수님이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물을 넣어놨거든. 그래서 그 기계가 엄청 비싼 기계라서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어. 압력과 온도를. 그래서 압력을 진짜 많이 낮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곡선이 자 이런 기울기를 갖고 이 곡선은 이런 기울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승화 곡선은 이런 기울기를 갖거든. 이건 다들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야, 과학자들이.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지? 그러면 이 점은 도대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해요. 서로 막 바뀌면서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이 애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 나와서 이렇게 그 기계 안을 들여다보라고 해. 압력과 온도를 막 조절해 주셔. 버튼이 아니야. 그래서 0.06을 딱 넣고 여기 뭐 이제 압력 온도도 0.01 딱 넣고 이게 아니라 돌리다 맞추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돌리면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0.006이잖아. 0.006, 그지? 이걸 어떻게 맞추겠니? 그러니까 돌리다 지나가니까 찰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교수님이 엄청 세세하게 막 돌려보면서 보여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안 보이는 애 봤다 했어. 그래서 40몇 명 세워놓고 하고 계신데 보여 이러길래 그냥 안 보이는데 보인다 했는데 막 그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 봐봐. 자, 이걸로 해야 네가 이해를 잘해. 너네 드라이 아이스 알지? 드라이 아이스. 응? 드라이 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 고체.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뭐 주니? 드라이 아이스 주지, 그지? 너네 그 녹는 거 본 적 있니? 녹는 거 본 적 있어? 넌 거짓말이야. 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승화. 그것도 틀렸어. 얘들아, 우리 방금 배웠잖아. 융해가 녹는 거야, 융해가. 그 여기서는 단어 선택 잘못하면 빵점 맞아, 서술형. 응? 융해가 녹는 거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였다가 점점 작아져, 그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기체가 된다는 거거든? 자,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자, 지구는 어떤 상태라고요? 몇 ATM? 1 ATM. 자, 그럼 지구는 요 상태만 가능해, 요 상태만.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놓으면 처음에 얘는 얼음이었지, 그지? 얼음이었으니까 당연히 영하 78도 이하에서 얼렸을 거야, 얘를, 그지? 근데 얘를 꺼내놓으면 온도가 쫙 어떻게 되기 시작해? X축이 온도야? 쫙 온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하지, 그지? 그랬더니 여기 안에 지금 액체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얘네가 항상 Y존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Y존? 근데 Y존의 밑부분에 지금 1기압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니까 얘가 고체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물질을 우리는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 승화성 물질. 자,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중점에, 자, 사실 나 이게 삼중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삼중점의 아랫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Y존의 밑부분에, 그러니까 삼중점보다 밑에가 1ATM이 존재할 때가 승화성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ATM의 밑에 삼중점이 있지, 위에가 아니라, 그지? 그럼 이러면 당연히 뭐를 거칠 수 있어? 액체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고체에서 액체 됐다가 기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렵지? 자, 그럼 진짜 이해했는지 내가 자 다시 한번 문제 또 풀어봐. 또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자, 항상 검증을 해야 돼. 자, 어떤 거 이거 좋다.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봐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그냥 막 나온다고. 이게 몇 쪽이냐면 56쪽에
23번인데 나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어. 왜냐? 이 그래프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어. 중학교 때.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중학교 때 이 계단형 모양에서 처음에 녹는 점에서 한 번 온도가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 한 번 온도가 또 어떻게 돼? 일정해지고. 기억나? 중학교 과정 다시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또 이제 중학교 문제 야 얘 물어보자. 여기 봐봐. 오승현이 여기는 무슨 상태야? 그렇지. 여기 고체 상태.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야? 그렇지. 오. 여기는 야 아는구나. 여기는 내가 너무 무시했나 보다. 미안하다 얘들아. 자 이렇게 해놓고 풀어봐. 침착하게 생각해. 침착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이기압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럼 니네 처음부터 얘 1기압이니까 한 요쯤을 뭐로 잡아 그냥. 그럼 끝나는 거.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 얘는. 자 여기를 2기압으로 잡았어. 자 이게 녹는 점이야 끓는 점이야? 이 녹는 점이자 어는 점. 그지? 그러면 아까는 이게 녹는 점이잖아. 근데 이제는 이게 녹는 점이잖아. 더 벌어졌잖아. 아이들아 잘 봐. 점점 벌어지잖아. 보여? Y자 벌어지는 거? 그럼 당연히 어는 점은 내려가고 끓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됐어? 응? 그럼 이거 기억은 틀렸네? 그죠? 대신에 T2는 뭐보다 높겠어? 100보다 높겠지. 벌어졌잖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잘 봐봐. 여기 봐. 얘가 T1이고 얘가 T2지. 요 차이지, 요 차이. 그럼 1.5기압이면 요 정도겠지. 요 둘 차이보다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죠? 답이 5번이라고. 왜? 헷갈려? 아, 1기압에서를 비교했네. 미안. 2기압이랑 비교하는 거야. 1.5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는 2기압이랑 비교하는 거 맞아? 아, 그러네. 아니, 잠깐만. 이 문제 오류다, 약간. 1.5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과 아니잖아. 2기압 아니잖아. 2기압이구나. T1하고 T2니까 2기압이구나. 맞아. 2기압이랑 비교하는 거야. 승현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냥 막 끄덕이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뭐랑 비교했어? 0도하고 100도 비교했잖아. 그치? 1기압이랑 비교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T1이고 이게 T2가 아니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더 어떻게 돼야 돼? 좁아져야지. 그치?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완전 실수. 답이 2번이에요. 됐죠? 응? 자, 너무너무 잘했고 맞았어. 그래서? 오! 야, 내가 틀리고 네가 맞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도를 나갈 거야. 봐봐, 진도 금방 나가지. 여긴 더 금방 나가. 58쪽 봐봐. 58쪽. 58쪽에 이걸 한 방에 나갈 거야. 한 방에. 이거 왜 한 방에 나가는 줄 알아? 사실은 이게 승현아, 만약에 이제 얘가 대답을 잘하면 너만 따로 보충해야 될 수도 있어. 여기는. 왜냐면 이 고체에서는 자, 우리가 배웠었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근데 네가 이제 그 공유결합 중에도 원자 결정하고 분자 결정 했었어요? 그건 안 했어? 근데 다이아몬드는 분자로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해도 돼요. 자, 같이 해도 돼. 자, 고체는 끝까지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할 건데 조그맣게 쓰는 게 좋아. 알겠죠? 핵심만 정리를 할 거야. 하고 나머지 읽고 지나갈 거야. 그냥 어차피 다 외우는 거여서. 고체에는 결정성 고체랑 나 미안하다. 위에다 비결정성 고체 쓰자. 아래가 더 칸이 넓으니까. 비결정성 고체랑 결정성
고체가 있어. 비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 누가 있느냐?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유리. 여기 보면은 그림에 잘 나와 있어. 자, 그림을 잠깐만 봐볼게요. 자, 얘는 석영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에서 SiO2 배웠었죠, 그죠? 그 석영 왜 흑운모, 각섬석, 휘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서 석영 장석했었잖아, 그지? 석영은 Si/와 O로만 구성이 돼 있어. 순수하게 어떤 금속이 안 껴들고. 그래서 기억나는지 몰라도 이거는 공유결합이야, 얘들아. Si/랑 O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야.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 다 공유결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인데 잘 보면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라고 말하는 게 물분자 있지, 그지?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나와서 동글동글하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여기 또 연결돼 있어.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산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계속 그물식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얘를 녹이려면 이 공유결합을 하나하나 다 끊어야 돼. 근데 자, 이 석영을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어떠니? 규칙적이니 불규칙적이니? 얘는 규칙적이야. 근데 똑같이 Si와 O로 돼 있는데 유리를 봐봐. 어때? 규칙적이니? 되게 불규칙적이지, 그지? 뭔가 어딘가가 그림이 좀 어때? 막 이런 데는 둘이 붙었어. 누구랑 붙은 거니 지금? 산소끼리 붙었어, 그지? 산소끼리 붙으면 안 되고 원래 어디서 붙어야 되는 거니? 이렇게 SI에 이렇게 얘네가 규칙적으로 붙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뭔가 불규칙적으로 막 붙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이 일정하지 않은 거. 결합이 일정하지 않으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도 얘는 결합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녹고 좀 낮은 온도에서도 녹고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아. 이런 걸 비결정성 고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외워야 돼. 시험에 나와. 여기 정도는 외워야 돼. 유리, 고무, 엽. 고무까지는 외우세요. 고무까지는. 근데 결정성 고체는 그럼 뭐겠어?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게 일정하지. 일정하고 결합도 균일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이 결정성 고체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결정성 고체에는 원자 결정이 있어.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엔 또 다른 말로는 공유 결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 있어.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있어요. 느낌 있지 않냐?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온 결정은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금속 결합은 뭐야? 금속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뭘 물어보겠니? 이거 언제 했던 거니, 이거? 이거 고1 1학기 때 했던 거잖아, 그지? 공유결합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공유결합의 정의 다시 외우셔야 돼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야. 알겠죠?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원자라고 해도 되고,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응? 나 이거 다시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시험에
정의를 또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니네가 왜 아니 더 써놓을까 여기다가 옆에다 써놔. 이것도 또 이것도 써줘야 된다고? 자, 공유결합이 뭐라고?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전자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그럼 뭐야? 그렇지. 근데 핵심 단어가 빠졌어.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금속 결합 제대로 대답한 사람 못 봤어 나. 금속 결합은 그럼 뭐야? 대답하는 사람 못 봤긴 했는데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련? 기억나?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걸 2학기 때 물어볼 수 있어 얘들아.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공유결합에 내가 아까 뭐가 있다고? 분자결정이 있고 원자결정이 있다고. 분자결정, 원자결정. 분자결정, 공유결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둘 같은 말이야. 원자결정, 공유결정. 그러니까 여기가 나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면 그냥 다 외우는 거야. 차라리 그냥 PV는 에너지 딱 하나 배우고 딱 응용. 공식 딱 끝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설명을 주구장창 해야 돼. 사실 설명은 PV는 NRT도 하지. 모르는 게 많아서. 응? 뭘 이렇게 쓰고 있어? 다 썼어? 썼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놔야 돼. 이 특징들. 원자결정 있죠? 원자결정. 원자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 분자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3개 중에 가장 낮아. 4개 중에 가장 낮아. 그 다음에 이 둘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얘들아 이게 좀 불공평한 게 뭐냐면 너네 금속 중에 수는 상온에서 액체인 거 알지? 이미 녹았지, 그지? 근데 철은 녹는 점이 한 2000도 넘는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 중에 어떤 금속과 어떤 이온 결합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녹는 점이 2000도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 MgO 같은 애들, 산화마그네슘. 근데 그런가 하면 NaCl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900도도 안 돼, 얘들아. 근데 이제 금속 결정 중에도 나트륨처럼 녹는 점이 좀 낮아. 걔도 한 몇백 도 안 돼. 근데 철처럼 2000도 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주어진 걸 비교하면 돼, 그냥. 알겠지? 근데 원자결정이나 분자결정은 따로 비교할 게 없이 그냥 원자결정이 무조건 제일 높아. 나오면. 그 다음에 분자결정이 제일 낮아. 왜? 분자의 대표가 뭐야?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들이잖아. 물은 25도씨에서 이미 액체야. 얘네는 이미 끓어서 기체고, 그지? 그러니까 분자결정이 제일 낮아. 그거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전기전도성. 니네 전기전도성 기억나니? 너는 안 배웠고 너는 배웠지. 자,
전기 전도성을 조사를 할 거야. 이것도 화학 1에서 했었던 거야. 아이고.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수용액. 전기 전도성. 4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공유 결정, 분자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얘들아,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건 누구니? 금속 크게 나야? 이온은 전기 절대 안 흘러요. 고체 상태에서 절대 안 흘러요. 알겠죠? 이 예외가 있어. 나 그놈의 예외 때문에 싫어. 예외. 사실 다 X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다고. 예외 있어서 조심해야 돼. 도대체 어떤 예외요? 라고 한다면 학교마다, 이거는 진짜 학교마다 이상한 학교가 있어서 분자 결정 중에 플로렌이라는 애가 있어. C60. 이거 전기 통해. 그 다음에 얘 예외에 흑연 있어. 흑연. 너네 흑연 전기 통하는 거 알지? 근데 그런 거 빼면은 뭐 탄소 나노 튜브도 C야 그냥. 그런 거 빼면 전기 안 흘러. 알겠죠? 자, 액체 상태에 전기 안 흘러. 전기 안 흘러. 얘 흘러. 그냥 내가 할래. 안 물어보고. 근데 얘는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안 녹아서 실험 불가야. 근데 물론 물에 녹으면 실험할 수 있겠지만 얘 물에 녹으면 전기 흐르죠. 그죠? 응? 분자 결정 중에 그러니까 안 흐르는데 또 예외가 있어. 예외. 모든 산. HCl. 모든 산은 전기 흘러. 그지? 알지? 이 예외야. 산은 전기 흘러. 물에 녹으면 흘러. 물에 녹으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이렇게. 근데 X 치시면 돼요, 그냥. 물에 안 녹아. 다이아몬드, 흑연이 물에 녹디? 안 녹죠, 그죠?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서 실험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할 수 있겠냐고. 자, 이거는 내가 진짜 간출인 거야. 정말 간출인 거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특징들이 있어. 너네 이온 결정은 부스러져. 누르면 부스러져. 근데 왜 부스러지는지도 이거 그림으로도 외워놔야 돼. 응? C60이야. 플로렌이라는 애가 있어. 플로렌. C60. 플로렌.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가르칠 수도 있어. 자, 이제 이거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야, 여태까지 지금 몇 장이 있는데 내가 간출인 거잖아. 이건 그냥 진짜 간출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굵직하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그림을 좀 볼 건데, 그림을 다 설명할 건 아니야. 나 이런 거까지 얘기 안 해도 되지. 이거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는, 그지? 얘기했잖아. 근데 그림을 좀 봐. 이온 결정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건 이온 결정이야. 염화 세슘. 세슘이 금속인 거 알아? 너네 륨슘,튬으로 끝나는 거 중에 헬륨 빼면 다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염화 세슘 당연히 금속이야. 그러니까 염화는 비금속, 세슘은 금속. 그럼 이온결합 물질 됐어요? 자, 염화 나트륨 금속 비금속, 염화 세슘 금속 비금속, 산화망가네슘 금속 비금속, 산화칼슘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당연히 녹는 점 높아요. 내가 아까 비교적 높다 그랬어. 단단하다. 선생님 아까 부스러진다면서요. 단단한데 너네 소금, 굵은 소금
알지? 왜 굵은 소금, 그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 그거 손톱으로 깰라 그러면 잘 안 깨져. 근데 힘을 빡 주면 갑자기 팍 하고 부스러져 걔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 잘 봐. 얘네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이 반복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꽉 붙어 있어. 근데 얘를 힘을 줘서 누르면 갑자기 뭐가 마주보게 되니? 마이너스끼리 마주보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인력이야, 청력이야.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퐁 하고 튀어나가 그냥. 그래서 이게 뭔가 힘을 줘서 얘를 한 번 누르기는 힘든데 누르고 나면 애들이 팍 부스러져. 자,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이야. 이거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림 별 붙여놔. 이거 나오면 이온결합 물질이야. 응?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어. 이거 전기 전도성은 시험 100%거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전기 안 흘러요. 왜냐? 전하를 띤 입자가 없는 게 아니야. 전하를 띤 입자는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꽉 붙어 있어서 안 움직여. 고체 상태에서는 얘네가 이동을 못 해. 너무 꽉 붙어 있어서. 근데 이거를 물에 녹이거나 용융 그냥 얘 자체로 액체로 만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그지? 그때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녹아야 전기가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어? 됐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외워야 돼. 특징. 시험에 나와. 자, 그다음에 금속 결정. 그냥 금속. 설마 금이 금속인 거 모르는 거 없죠? 그죠? 녹는 점 높죠? 근데 왜 녹냐? 얘도 아까 그 정의가 뭐였어? 금속 결합의 정의.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 그지? 이게 짝 붙어서 잘 안 떨어져. 근데 얘는 좀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이 아니라 금속 양이온 사이에 자유전자들이 붙어 있거든? 이름이 자유잖아. 내가 망치로 두들기면 양이온들이,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양이온끼리 서로 마주 보려고 해도 그 사이로 전자가 붙여줘. 다시 전자가 스며들어서 다시 붙여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얘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목걸이로 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금속들은 이것도 좀 치사한데 넓히는 걸 전성이라고 하고 얇게 목걸이로 뽑는 걸 연성이라고 해. 근데 이걸 옛날에 병정고에서 둘을 바꿔냈어. 그러니까 펴는 게 이게 연성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아니지, 그지? 펴는 건 뭐라고? 전성이야.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전을 펴다. 전 붙여봤어? 전을 얇게 펴야 돼, 얘들아. 길게 뽑는 게 아니라. 그지? 전 붙이는 거, 전. 응? 전을 펴다. 그러니까 펴지는 게 전성이야. 별 붙여놔. 뽑히는 게 연성이야. 아니 이거를 바꿔서 내니, 그지? 어? 이게 뭐라고 그냥 외우는 건데. 그러니까 외우는 거 갖고 사람 더럽게 막 치사하게 군다고, 얘들아.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왜 그러느냐? 아까 이제 이 둘의 인력 때문에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광택이 얘는 무조건 다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유전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광택은 왜 있느냐? 이 자유전자 가만히 못 있어. 자유잖아. 오르락 내리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원자 핵에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니까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래서 광택이 있어.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유전자가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어?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열도 잘 흐르고 전기도 잘 흘러. 왜 그렇게 써? 자유전자가 잘 전달해 주니까. 뭐라고? 자유전자가 잘 전달해 주니까. 알겠죠? 어? 다 자유전자 때문이야. 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부서져 안 부서져? 아니 안 부서진다니까. 이거 그 그림 아니야. 이거 야 이렇게 화살표 있는 애 있으면 누구야 얘 이거? 자유전자. 아까 화살표 있었어 없었어? 아까는 없어.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 이게 화살표가, 이 그림 잘 알아봐야 돼. 화살표가 들어가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여서 자유전자밖에 없어. 응? 그래서 자유전자랑 금속 양이온 그림인 거야. 그럼 이거 금속 결합 그림인 거야. 알겠어요? 어? 근데 얘는 그럼 두들기면 부스러지지 않아. 그냥 그대로 늘어나는 거야. 왜 늘어나? 이 사이로 뭐가 껴들어가니까. 전자가 어차피 또 붙여줄 거야. 그래서 모양이 변하는 거지 부서지는 거 아니야.
얘 별 붙여놔. 너 진짜 또 틀리겠네.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나. 응? 금방 해.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끝이야.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나잖아? 그럼 이제 물이 남았어. 근데 물을 맨날 마시고 먹고 하는데 이거 설마 이걸 못 알아듣겠어? 물은 금방금방 해. 밀도 비교 중학교 때 했잖아. 근데 문제는 니네가 중학교 때 걸 몰라서. 사실 중학교 때 거 알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따 중학교 나 안다 이러면 훅훅 지나갈 거야. 알겠죠?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진도는. 그러니까 봐봐 이제 금방 해. 이것도 원래 너 화학원 하고 얘도 화학원 한 다음에 화학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안 해도 돼. 다인 건지 부인 건지 얘도 잘 몰라. 그래서 그냥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니네 암기 박스에서 그렇지. 다 외우게 할 거야. 분자 결정.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이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애들, 요렇게 알겠어요? 얘네들 요 사이의 힘은 분자 사이에 너 영상 들었다 그랬지? 분자 사이 힘 3가지 얘기해봐요.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저러고 있다. 이 분자 사이의 힘 영상을 들었으면 그래 그렇게 들었구나. 쌍극자 그래 그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지. 쌍극자 이건 쌍극자 아니다. 근데 이거는 I2잖아. I2니까 얘는 뭐밖에 없어? 분산력.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힘만 있는 거지 이게 공유결합인 거 아니야 얘들아. 공유결합 아니야. 수소결합이 아무리 세도 수소결합이 이거 지금 수소결합인 거 알지? 이거 수소결합 점점점점 수소 이거 물 분자니까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아무리 세도 공유결합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공유결합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틀려. 봐봐. 이게 A고 요 H랑 O가 붙어 있는 걸 B라고 하자. A, B 중에 뭐가 더 센 힘일까? 이걸 물어봐. 누가 더 강한 인력이냐 물어보거든. 근데 하도 수소결합이 엄청 강하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꾸 A가 강하다고 하는데 A가 아무리 강해도 분자 사이의 힘이야 얘들아.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 수소결합 이렇게 수소결합이 있어도 무조건 공유결합이 10배 이상 강해.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 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분자 결정은 얘들아 분자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매우 약해. 알겠죠?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어때? 낮아. 그 다음에 일부는 뭐도 해? 승화도 해. 아까 드라이아이스처럼. 그 다음에 전자가 내가 아까 왜 일반적으로는 전기 전도성 다 어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어땠어? 예외 말고 일반적으로 XXX였어. 그죠? 근데 그러면 흑연은 어떡하나요? 흑연이 아니라 여기 분자 결정 XXX야. 그럼 쌤 이 HCl은 어떡하나요? 수용액에서 이거 생각보다 잘내. 이거 학원에서도 낸 적도 있을 거야. HCl은 물에 녹아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기 때문에 전기 흘러요. 이 예외 말고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다 안 흘러. 됐어? 잊으면 안 돼. 그놈의 예외 때문에 자꾸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공유 결정. 이것도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도 해요. 공유 결합으로 돼 있어요. 여기 서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이 연결이 다 공유 결합이야.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수소결합이 10배 이상의 힘을 줘야 돼. 가장 강해. 다이아몬드 막 녹는 점 막 3000도씨 4000도씨 막 이래. 그때까지도 녹지 않아. 대신에 타죠. 다이아몬드는 탄소여서. 불 붙이면 타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잘 보면 녹는 점이 제일 높아. 왜?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외워야 돼. 흑연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하지만 흑연만은 아니야. 이걸 흑연이라고 하거든? 이 한 판을 뭐라고 해요? 그래핀이라고 하고요. 이걸 둥글게 말하는 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 그래서 흑연 이용한 제재들은 전부 다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흑연을 이용한 다른 이름들이 나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내. 그럼 학교에서 내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럼 암기를 시켜줄 테니까. 자, 이렇게야. 또 하나 풀어봐. 이 진짜 상식이 있어야지. 이 상식이 있어야 이걸 풀 텐데. 상식이 없으면 못 풀 텐데. 어떡하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로. 9번.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금방 했는데 틀리는 거 아니야?
봐봐, 이게 진짜 나온다고 이렇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외워갖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주까지 꼭 외워갖고 와요. 자, 이 4개 중에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예로 가는 거 누구였어요? 이온 결정하고 금속 결정. 그럼 아니온은 당연히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그죠? 그러면 구성입자와 분자하면 당연히 분자 결정이지 뭐야. 그죠? 아니면 원자 결정, 공유 결정. 그죠?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느냐 누구였어? 이온 결정. 이 물어본다고. 내가 괜히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난 굵직한 것만 얘기한 거야. 굵직한 거에도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죠? 자,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고체에서 이온 결합 물질 전기 흘러? 안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B가 좋죠. 1기압에서 녹는 점. 둘 중에 누가 크다? 원자 결정이 엄청 크다. 그죠? 답이 3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물을 해. 나 물 할 거야. 나 할 거야. 물을 할 건데 물도 여기까지 2페이지야. 2페이지 얘들아. 2페이지 하면 끝나. 아, 3페이지구나. 미안. 근데 물 짧아. 물 짧아. 봐봐. 이건 안 해도 돼. 선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모르나? 104.5도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쟤는 외워져 있어. 이거 화학원에서 했거든. 근데 다행인 줄 알아. 원래 각도 많잖아. 근데 여기는 물만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물 사이 요 각도가 얼마다? 104.5도다. 이것만 그냥 외워주면 돼요. 동그라미 쳐. 빨랑 동그라미 쳐. 외워야 되는 거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자, 그 다음에 얘 전기음성도 2.1, 얘 전기음성도 3.5, 그죠? 전기음성도가 큰 게 전자를 뺏어가면 부분적으로 뭐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거 부분적으로 무슨 극성인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근데 화원 안에는 당연히 외워져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고 얘는 극성 분자야. 적어놔. 극성 분자.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갖고 있어. 극성 분자야. 그 다음에 얘 또 특징이 있죠. 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물 분자는 무슨 결합하고 있다? 수소 결합. 그래서 얘가 이유탄 몇 개까지 수소 결합 가능하다? 4개까지 가능하다. 어려워요? 외워야 돼. 어려워? 안 어렵지? 근데 얘 이거 조심하다. 조심. 자, 여기 H한테는 뭐가 오게끔? O가 오게끔. O 옆에는 또 뭐가 오게끔? H가 오게끔.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의 성질. 아까 이거 틀렸잖아. 자, 이거 내기 잘 들어 얘들아. 물에 뜨는 걸 생각하면 돼. 물에 뜨는 거. 밀도가 응? 얼음이 크니 물이 크니? 얼음이 크다고? 넌 아까 또 근데 잠깐, 물 위에 뭐가 떠? 얼음이 뜨지? 그럼 너네 뜨는 게 밀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큰일 났네. 밀도가 작으면 적어놔. 뜬다 이렇게 적어놔. 밀도가 작은 게 뜨는 거야. 밀도가 작은 게 뜨는 거야 얘들아. 밀도가 작은 게 뜨는 거야. 그럼 이제 밀도는 물이 커 얼음이 커? 누가 떠? 얼음이 뜨니까 밀도가 누가 큰 거야 그러면? 물이 큰 거야.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근데 얘들아 또 한 가지. 자, 밀도 정의가 뭐야?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자,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항상 x당 y가 x분의 y라고 했어. 과학에서는. 그럼 얘 뭐당 뭐로 읽을 수 있어? 같은 부피, 당, 질량이라고 읽을 수 있어.
같은 부피당 질량은 물이 큰 거야, 얼음이 큰 거야? 같은 부피당 질량은 누가 큰 거야? 같은 부피당 질량의 밀도야. 헷갈리면 같은 부피당 질량의 부피를 분모로 내려보내고 질량은 분자로 올려보내면 돼. 누가 큰 거야 그러면? 물이 큰 거야. 그럼 만약에 같은 질량 당 부피는 누가 큰 거야? 나 이거 물어봤다 틀린 애들 진짜 많이 봤어. 같은 질량당 부피는 공식이 뭐야? 질량분의 부피야. 그럼 얘는 뭐야? 밀도분의 1이야. 그럼 이건 누가 커? 얼음이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니네? 틀려오면 안 돼. 됐어요? 나 이 기체는 얘기 안 할 거야. 기체는 당연히 밀도가 제일 작지. 부피는 제일 크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넘어가. 이제 문제는 여기. 자, 쉬었다 해.